목표는 아무 물건도 없는 집이 아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갖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계획이다. 당신의 생활 공간을 단순하게 유지하라.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은 유행이 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대신 그들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경험과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뭔가를 얻는데 매 순간을 낭비하고 연주를 만들거나 제대로 된 인생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미니멀리즘은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관리 가능한 만큼의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다. 당신이 깔끔하든 말든 상관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물건을 가지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가 됨으로써 돈을 덜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질 좋고 오래 사용 가능한 물품에 더 많은 돈을 쓰는 편을 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감이 부족하다. 빠른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는 물질적인 소유물에 당신의 달콤한 삶을 희생하지 말라. 미니멀리스트가 왜 이런 생활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잡동사니가 없는 환경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미니멀리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미니멀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다.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놔뒀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실직했을 때 내 재정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다. 그러나 안 좋은 상황에도 좋은 부분이 있듯 나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누구나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쯤은 통장 잔고가 바닥이 되는 것에도 장점이 있다.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자유다.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최신 유행이나 최신 핸드폰에 집중하느라 과부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더 내어준다. 삶을 다시 통제하게 된다. 미리 생각해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독서의 경이로움을 다시 배운다. 자전거, 하이킹, 캠핑, 보드게임과 카드게임을 통해 다시 어렸을 때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당신은 친구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경 쓰는가? 아니면 그들이 누구인지 내면을 보고 친구를 고르는가?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가치관을 바꾸게 된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 신념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한 삶을 산다. 그들은 너무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용하지도 않는다.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또 너무 과하게 한다.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이 보살필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앨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잘 만든 물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양보단 질이다.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어떤 미니멀리스트들은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미니멀리즘은 어느 쪽이든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음식으로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잡한 식사를 즐긴다. 요점은 많은 양이 아닌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고 요리 준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수도승처럼 살 필요는 없다. 일부 미니멀리스트들은 수도승이나 스파르타인처럼 사는 것을 선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편안한 가구를 좋아하는가? 당신의 생활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는 한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지 바닥에서 자는 것이 아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된다 해도 친구들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구 인구의 대다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미니멀리스트들이 같은 것은 아니다. 몇몇은 무인도에 살거나 황무지에 산다.
다른 사람들은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 살고 직업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큰 아파트나 집에서 살고 대가족을 가지고 있다.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삶의 선택에 맞는 단순한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적인 생활 방식은 무섭거나 이국적이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것만을 소유하고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의 방식이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시간, 공간,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라.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정서적 안정. 당신은 갑자기 해방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근심이 사라지고 새롭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2.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꿈과 열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3. 스트레스가 상당히 감소한다. 많은 소유물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삶을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짐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다. 4. 미니멀리즘은 충분한 휴식, 충분한 명상,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5. 돈 문제는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공공요금의 소비와 그에 따른 비용도 줄어들고 수리비도 줄고 전반적인 생활비도 관리 가능해진다. 최소한으로 사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삶과 마음을 정리하고 공간을 줄이다 보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소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삶을 더 의미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놀라울 정도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소유물과 헌신을 줄이기로 선택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옷장을 뒤져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골라라. 모든 옷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라. 장담하건대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만약 여러분이 신용카드 빚이 목구멍까지 차있는 쇼핑 중독자와 가장 친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삶을 해방시킬 수 없다. 당신의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미니멀리즘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올해 집을 최소함으로써 공간, 시간, 돈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여라. 많은 사람들은 미니멀한 집이 대부분 하얗고 가구가 거의 없고 차가운 느낌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미니멀한 집도 편안할 수 있고 신중하게 선택된 장식들로 집주인의 성격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 생활이란 공간에서 편안함과 개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잡동사니를 제거하고 필요한 물품의 대부분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함으로써 차분하고 스트레스 없는 분위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집이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집을 단순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 것이다.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집에 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항상 지저분하거나 과도한 잡동사니를 헤쳐나가며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집에서 잡동사니만큼이나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목표는 아무 물건도 없는 집이 아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갖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계획이다. 의도적으로 주변에 놓여있는 물건의 양을 줄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당신과 삶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 당신의 생활 공간을 단순하게 유지하라. 미니멀리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결정하라. 버리기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의 집을 잠시 상상해보라. 잡동사니들이 제거된 아름다운 공간, 아무것도 없는 바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품질이 좋아서 보면 웃음이 난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은가? 미니멀리스트 옷장의 목표는 깔끔한 라인을 이루고 지저분한 공간, 낭비되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가게로 가고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려서 당신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공짜 물건을 없애라. 어떠셨나요? 루이지 하빈의 미니멀리스트 생활을 위한 필수 지침. 이 책도 번역본이 없어서 원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크게 극단적인 내용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미니멀리스트들의 집은 정리할 게 별로 없잖아요. 물건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누가 방문해도 평타는 친다고 하죠. 누가 언제 방문해도 지저분하지 않은, 이 집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집이 크던 작던. 그리고 이 책에서는 더 붙여져 있는데요. 더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당신의 소박하고 우아한 가구들이 깔끔한 공간 안에 있어서 더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청소가 간편하고 바닥이 지저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청소기 돌리거나 먼지 털 때 훨씬 쉽죠. 왜냐면 물건을 옮겨야 하는 스텝이 하나 줄어드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약간 과장되긴 했겠죠.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삶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러니까 유스트레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만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걸 도와주는 미니멀리즘.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좀 하는 방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체리티숍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이 저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가게로 가고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려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물건을 없애라. 원래 원사에는 굿윌이라는 샵이랑 이베이에 올려서 팔거나 크레이그슬리스트에 올리라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당근마켓도 있고 중고나라도 있잖아요. 중고나라랑 아름다운 가게는 써봤는데 당근마켓은 제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 이제 개발된 거라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들리는 이야기가 따뜻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의 사람들을 엮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의 부제를 제가 읽어서 제목으로 처음에 소개했는데, 큰 제목은 원래 디클러터 워크북이에요. 디클러터가 잡동사니 정리하는 거, 워크북은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일지? 연습 일지? 그냥 아예 다 빼버리고 잡동사니 버리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얘기가 나와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유스트레스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걸 도와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리라는 작업도 누군가한테는 그냥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또 그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그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디스트레스에서 유스트레스로 바뀌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고양이가 방광염으로 입원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집에서 잘 지내는데요. 이게 보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래요. 그만큼 이 자그마한 고양이의 정말 생사를 가르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스트레스. 바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간단하게 여유롭게 만들어줘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는, 결과적으로 이게 또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미니멀리즘은 좋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명절인데 가족을 만나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좀 웃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게 너무 불편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났던 반면에,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명절이랑 이런 걸로 불편한 가족과 만날 일이 없어서 이혼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명절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 말하고 싶은데 이게 또 종교마다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이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후로 좀 먼저 이렇게 꺼내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게 왜 안 좋은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반반으로 나눠져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저도 부담 없이 바로 그렇게 답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서. 아무튼 제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잡담이 길어졌는데요. 이왕이면 모두 다 행복한 인사말을 하고 싶은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 한 해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